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2월 30일 수요일. 오늘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잘 유지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테슬라 분기 실적 예상에 대한 호재가 주식시장을 끌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마켓 뉴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테슬라의 그런 뉴스 외에 비트코인이 오늘도 최고점을 찍었죠. 장중 한때 28,871불을 레코드를 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요. 공급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켓에서 보는 비트코인의 추세는 2021년에 한 3배 정도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간 마켓 히트맵을 보면은요. 테슬라가 전반적인 마켓을 이끌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제 팽들의 힘이 다 빠졌죠. 오늘 아쉽게도 아마존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지금 이렇게 크게 보이는 부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디즈니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디즈니가 저의 2021년에 하나의 최애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세미컨덕터 쪽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버블로 된 일간 마켓을 보면은요, 어제와 좀 다르죠. 어제보다 오늘은 상승의 폭이 좀 더 많은 종목들이 나왔어요. 보통 3% 내외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FCX, 그 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폭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하루 남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4대 지수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맨 위에 있는 게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S&P 500, 그 다음에 다우, 그 다음에 러셀 2000입니다. 보통 러셀 2000에는 이제 스몰캡 종류의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는 종목인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보는 게 S&P 500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이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S&P 500가 15%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연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3%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밀리어니어 클럽의 1년 2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 S&P와 나스닥의 사이를 보시면은 대략 27%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보는 거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막판에 러셀 2000이 많이 따라잡아서 S&P 500를 아웃퍼폼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약간 계속 하락 추세에 있긴 한데,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S&P 500에 반도 못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일간 마켓 변동성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 하루 남겨놓고 딱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50으로 떨어졌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말을 아주 하락도 아니고 아주 상승도 아닌 중간에서 끝낸 게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부담 없이 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는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봐도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보면은 2018년에서 2019년을 갈 때 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 아래에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서 2021년을 갈 때는 좋았다가 하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에 있다는 것이 약간 우리가 방향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의 S&P 500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오늘도 보시면은 이 전반적인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끝났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것이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켓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흐름도 그냥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소폭의 상승 내지는 아니면 거의 무시할 만큼의 하락 정도로 편안하게 한 3,730 정도 에서 3,740 사이 요 사이에서 그냥 마켓이,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우리 마지막 날의 S&P 500 종가는요, 재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내일 마지막 종가가 그냥 3,750
그 정도로 딱 끝나서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짚고 넘어갈 그런 토픽이 있는데요. 중국주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어요. 첫째, 바이두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했죠. 그 이유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두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오늘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어요. 오늘 아리클을 보니까요, 이런 아리클이 있어요. 이게 중국 상무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서 이제 알리바바와 그다음에 JD 그리고 빕샵의 플랫폼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악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런 경제 체제를 떠나서 자기네들의 어떤 룰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장악력을 이런 기업들에게 보여주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컨트롤이 된다는 자체는 확실성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마켓에는 오히려 호재일 것 같아요. 공산주의 안에서의 자본주의를 기대하면서 생겼던 어떤 문제였잖아요. 이 중국주 자체는 그냥 공산주의에서 그 경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국 정부의 규제가 우리가 중국 주식을 바라보는 데는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가 있지만 바이두도 상승을 하고 바바도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여지까지 우리가 불안해했던 것을 좀 불식시켜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니오데이가 이제 있죠. 니오데이가 있으면서 좀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니오도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간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들 이 두 종목을 지난번부터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자기 자산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의 자산이 비트코인에 의해서 증감되면서 그 회사의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이 마이크로스트레러지라는 회사, MSRT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고요. 간단히 이 회사의 프로파일을 보시면요. 그 분석 소프트웨어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하는 일은 그래요. 하는 일은 데이터 분석해주고 그러는 회사인데 이 자산 자체가 좋죠. 지금 그 자산을 보시면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자산이 늘어나는데 그 자산이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SI Silvergate Capital 이 회사도 보시면은요. 이 회사 인포메이션으로는 보면은 뱅크 홀딩 컴퍼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The company also provides cash management services for digital currency related to business. 이게 비트코인이죠.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Financial Health가 거의 100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지금 비트코인의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알리바바부터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차트에서 우리가 뭐 예상할 그럴 부분은 굳이 있지 않지만 오늘 보시면은 장중 저항선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저항선이 여기서부터 온 저항선이거든요. 7월 17일 그때 최저점을 맞춰서 만든 저항선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볼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상승하고 RSI도 상승하고 이 MACD도 점점 이제 작아지면서 그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요. 뭐 올해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도 오늘의 종가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넘어가면서 마무리하면 계속 상승 모멘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아주 신나게 상승을 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 오늘도 이 횡보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별로 크게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몇 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이라는 게 보면은 뭐 이제 배터리 오더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대부분 얘기가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의 뉴스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구독자님들과 디스코드 방에서 같이 얘기했던 최고 저항선이 있었거든요. 683.4 그 부분을 딱 건드리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쭉 끝까지 올라가줬죠. 그래서 최고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점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도 큰 변동 없이 같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런 기억나시죠? 전고점을 뚫으면서 다시 상승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내일 오늘 종가보다 높은 데서 시작해서 계속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이런 인디케이터를 봐도 그렇고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볼륨을 보세요. 볼륨이 이 평균 볼륨으로 들어왔거든요. 지난 며칠간은 볼륨이 거의 반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틀을 남겨놓고 이렇게 볼륨이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테슬라에 대한 가격 상승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오늘 보았던 종목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지겨워하시고 지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삼각형 외지에서 이렇게 다운이 됐었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엔비디아라는 게 폭락으로 갈 그런 이유는 없거든요. 이제 이틀 만에 계속 상승 모드로 가는데 장중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55일 평균선을 살짝 건드리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제 55일을 쳤으니까 오늘 21일까지 한번 쳐주면은 정말 이게 신호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끝까지 올라가서 21일을 치고 그리고 오늘 종가를 55일 선에 맞춰가지고 종가를 했죠. 이 인디케이터를 봐도요,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머티리얼 FCX, 카퍼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한 해를 보세요. 한 해 동안 계속 올라오고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횡보할 때 제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횡보존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은 오늘 좀 기분 좋게 상승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상승도 과한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카포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오늘 이 기회를 놓치셨던 분도 그렇게 크게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을 한번 보시고 내일 볼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내일 추매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일도 장봉이 난다 그러면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장봉 날 때 사시면 안 돼요. 내일 주가가 상승을 해도 볼륨이 작으면 사셔도 되고요. 이제 디스코드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정확한 그런 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야 되는지 사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그래서 내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IT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계된 종목들의 ETF예요. 지금 전기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QS라는 종목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QS라는 종목은 좀 알 수가 없죠.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변동성도 크고 또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종목이라 패런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스페큘러티브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LIT라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의 구성이 글로벌엑스에서 하는 ETF인데요. 이 구성의 종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알버머, 그 다음에 BYD도 있고요. 삼성 SDI, LG케미컬, 테슬라, 파나소닉 대부분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안전하고 물론 수익률이 QS보다는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좋은 수익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올 1년 동안의 리턴이 120%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지 기대되시죠? 아마 내년에는 최소한 배터리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버게이트 캐피럴 이것도 보면은 차트의 움직임은 거의 잡주지요. 근데 이제 잡주인데 약간 잡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것도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죠. 10월 달부터 아주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적정한 어떤 엔트리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은 과열 상태고요.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60대 정도는 내려와야지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과매수 상태고 아주 뜨거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간접적인 좀 수익을 보시려면은
이런 종목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마이크로 스트래러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각광받기 시작한 게 10월. 아마 비트코인이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이것도 대략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 343 정도 돼야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아주 또 스팟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져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억하고 계시고요. 비트코인 관심 있으면 이 두 종목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님들이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보는 건데요. 도큐사인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통의 그 빅테크주랑 좀 비슷한 분위기죠.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횡보 박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추세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길게 보면 전 패런으로 보면은 조금 더 내려오겠네요. 이 종목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 89일선 한번 건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89일선까지 한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대하는 값이 한 217까지는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큰 패런을 보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 자체가 한 지금 89일 평균선까지 한번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17 내지는 220 정도? 뭐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보면은 한 220 정도까지 이런 부분. 그렇죠. 이거를 봐도 딱 그 답이 나오네요. 217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패슬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또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스윙으로. 그러다가 지금 제대로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은 변동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클도 보면 지금 조금 하락 사이클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것도 하락 사이클로 들어갔고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한 85 정도까지는 한 예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85 여기가 피보나치 61.8% 레벨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예상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면은 내일 이전보다 위에서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되면 아마 이게 84까지 내려오는 거를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룰루레몬을 한번 보죠. 룰루레몬도 약간 상승 트렌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 트랩인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 트렌드 라인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무브먼이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해요. 근데 지금 이 평균선의 트렌드를 보면 이 하락의 트렌드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모멘텀을 보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앞으로 반등이 된다면 한 1월 중순까지 360을 뚫고 그 다음에 계속 타고 올라가면 이게 378까지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전체 흐름을 보면 트렌드 자체가 움직임은 크지만 어느 정도 이 상승 채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 상승 채널로 올라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안에 불 트랩으로 막혀버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룰루레몬을 아마 첫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아마 지금 한 350 근처, 그쵸? 350 근처 정도에서 룰루레몬을 이니시에이션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여기가 그렇게 되나? 그쵸? 이렇게 갭 생기고 그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 근처보다 조금 낮게 조금 보수적으로 가보죠. 솔직히 보수적으로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몇 불 차이에 나지 않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간다면은 346까지 한번 열어놓고 아니라면은 좀 어그레시브하게 간다 그러면 한 350 정도까지 보시면서 룰루레몬을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다 봤고요. 이제 스탁 테라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하나인데 뭐 그렇게 심각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래 주식들에 대한 중장기 비전의 비교 분석 고견 부탁드립니다. 드래프트킹, 펜내셔널 게임,
윈 리조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일단 이 세 개를 보면은요, 드래프트킹이나 펜 내셔널 게임이랑 조금 성격이 비슷은 하죠.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드래프트킹은 이제 스포츠 종목들에 베링을 하는 거고요. 펜 내셔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온라인 인터넷 카지노 같은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펜 내셔널 게이밍이 조금 더 뭐랄까 범위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윈 리조트는 어떤 부분에서 봐달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피지컬한 어떤 카지노의 리오프닝 비즈니스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드래프트킹이나 펜 내셔널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해 말보다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너무 정체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에도 쫙 상승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케이스가 증가되면서 게임 수도 줄고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 때문에 많이 회복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내년에 회복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GM을 저는 벤치마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회복이 온라인보다는 조금 더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보잉이랑 항공사의 차이를 보면은 항공사가 조금 더 빨리 가고 보잉은 좀 늦게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윈 리조트나 MGM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갬블링보다는 조금 늦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거기에 주로 수익이 카지노도 있지만 컨벤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컨벤션 같은 거가 다시 열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려면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윈 리조트는 조금 더 늦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가 아리클을 클립해온 거 보면은요, 이게 29일날 나온 아리클인데요, 지금 사야 할 10개의 탑 스탁 중에서 하나가 드래프트킹이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아리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그래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ETF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IPO나 SPCX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PO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르네상스에서 하는 거죠. 르네상스에서 하는 IPO ETF인데 수익률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IPO가 핫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줄 수 있고, IPO에서 얻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 어느 정도 컨시스턴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더 자기 투자 성격에 맞으시면 이 종목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SPCX는 제가 지금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생긴 지 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큰 인포메이션은 없으니까 이 종목은 한 달 정도 지켜보신 후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통 저는 그 ETF는 상대적으로 볼륨이 적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좀 보고 볼륨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 거를 예상을 하는데, SPCX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아직 말씀드릴 의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알람 설정과 좋은 댓글이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